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산불 당시 술판은 아니었다는 김영환 지사의 해명에 대해 야당 도의원이 공개 반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새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영재고 입지 선정과 관련해 김영환 지사의 과거 약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항의 방문한 진천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불법 사기 대출이 연쇄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똑같은 수법의 사기 브로커로 변신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칼부림이 나는 등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달 산불이 났을 때 인근 술자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폭탄주를 20잔 넘게 마시고 노래까지 불렀다는 주장이 나왔고 김 지사는 한두 잔 정도 마셨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년들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건배사를 하는 듯 일어서 있고 주변 청년들도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곧이어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인 바로 옆자리로 옮기는데 빈 술병과 술잔들이 가득합니다. 같은 시각 40km 떨어진 인근 지역에서 밤샘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20잔 넘게 마셨다는 동석자들의 발언이 있었다고 공개석상에서 주장했습니다. 술잔을 입에만 가져다 댔을 뿐 마시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김 지사가 취기에 노래까지 불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빠르게 마신 탓인지 얼굴은 심하게 붉었고 취기에 흥겹게 부른 노래는 2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자리를 마련한 충주의 시민단체 대표와 술집 운영자는 김 지사가 폭탄주를 20잔이나 마신 것은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싶지만 일주일 이상 지난 영상이라 이미 지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건배를 하시고 입에 대셨는데 그게 목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건배 제의를 하는 거는 봤고요. 류농창 충청북도 대변인은 처음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한 건 참모들의 실수였다면서 김 지사가 한두 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탄주를 20잔 마셨다는 건 야당의 흑색 선전이고 노래는 민중가요인 서울로 가는 길을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과 공무원, 주민을 생각하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도민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와 충북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선동입니다. 도민과 도지사의 명예를 위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박진희 도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편에서는 김영환 지사를 향해 항의 방문한 주민들이 도청 입구에서 가로막혀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AI 영재고 유치에 실패한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인 반발을 시작한 건데요. 충북 혁신도시에 영재고를 유치하겠다는 김 지사의 과거 말이 빌미가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현관. 지사실로 향하던 주민들이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는 주민들을 청원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아선 겁니다.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거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일을 크게 벌리는 거라고. 아니 이거 전달하고 오겠다는데. 이들은 영재고 유치에 앞장섰던 진천 지역 주민 대표들. 청주 오송이 AI 바이오 영재고 입지로 낙점되자 항의하러 왔습니다. 충청북도의 입지 결정 발표 3주 만입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천에 AI 영재고를 유치하겠다던 김 지사의 과거 말이 반발의 빌미가 됐습니다. AI 고등학교를 이곳 진천으로
대체하고 약속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렇다 할 해명도 없었고 대신 주민들을 만나겠다더니 당장 이행되지도 않았다며 기다리다 못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임의를 잡은 게 아니고 도에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지사 일정이 안 된다.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고 청주 오송이라는 공식 발표와 달리 최근에는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 김 지사의 헷갈리는 말도 문제 삼았습니다. 면피성 발언으로 희망 고문 그만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중부 하군 군민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한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충청북도는 실무진선에서 면담 일정을 조율하다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한 가운데 주민들은 반발 수위를 높여 조만간 대규모 집회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올봄 들어 처음으로 충북 전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청주 오송읍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1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매우 나쁨 기준치인 150보다 4배가량 높았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평소보다 크게는 10배가량 치솟았습니다. 연구원은 황사 추가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기 정체로 내일까지도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청주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이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비공개로 열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참석위원 대부분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했다면서 추가 의견을 수렴해 평일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일요일을 빼앗아가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심판하겠다고 규탄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악용한 불법 사기 대출이 연쇄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 대출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수법 그대로 급전이 필요한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SNS에 게시된 광고 글입니다. 수천만 원이 찍힌 통장 내역과 함께 손님을 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도박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한 청년은 혹시나 하고 연락을 했다가 약 2주 만에 1,000여만 원 정도 목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명의로 실제 이뤄진 대출은 1억 원. 나머지는 대출에 관여한 사람들이 나눠 챙겨 더 큰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이자를 6개월만 내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선 책임질 게 없다. 그렇게 속였고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한 전세 자금 대출 사기였습니다.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든 뒤 계약서상 임차인인 이 청년 명의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그리고 계약서상 임대인과 돈을 나눈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갚아도 된다는 브로커 말에 눈이 멀었습니다. 정상 임대인, 공인중개사, 임차인까지 모두가 짜고 대출 계약을 이제 신청을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허위 계약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잘못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던 청년의 신고로 20대 브로커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청주의 한 지인 집에 숨어있던 브로커를 6개월 만에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20대도 처음엔 불법 대출에 먹잇감이 됐다가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브로커가 됐습니다. 전세 대출이 너무 쉽게 나온다는 점을 알았고 이제 그거를 자기도 그런 수법을 다른 돈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그걸 써먹어야 되겠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이들 일당이 벌인 여죄 4건에 가담한 인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내 시군 공무원 노조가 공동 대응에 나서 민원인 폭행을 막을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남성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잠시 돌아서는가 싶더니 말리러 다가온 직원 목을 강하게 밀쳐버립니다.
이 60대 남성은 다른 사람의 서류를 대신 받으러 왔다가 규정상 발급이 안 된다는 말에 난동을 피운 겁니다. 직원들을 향해 욕설까지 퍼부었는데 앞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틀 전에는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술을 마신 60대 민원인이 직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서류 발급이 안 돼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와 폭행한 겁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던 이 60대는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관계로 돌려보냈는데 제 차 오후에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고 그럴 때 많은 회의감도 느끼고. 민원인 폭행이 잇따르자 도내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탄원서도 냈습니다. 폭력행위마저 우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면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충청북도와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각 시군에서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노조는 민원인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민원 범죄에 대한 기관 주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노사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 민원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한편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한 몇 시간 뒤 인접한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2년 연속 인구가 준 충청북도가 파격적인 출산 육아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3년 동안 1조 원 넘게 투입해 합계 출산율 전국 1위, 순유입 누적 5만 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폭 축소했던 출산 육아 수당과는 다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도 내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7명이었습니다. 유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연간 5천 명을 기록했고 등록 외국인 수는 4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충북의 목표는 앞으로 3년 동안 합계 출산율 1.12명 이상, 순유입 인구 4만 5천 명, 등록 외국인은 1만 8천여 명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100가지 정책은 크게 출산 육아 지원과 인구 유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 육아의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무료와 우대 금융상품 등 임산부 예우조례 제정과 고위험 산모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의료비 후불제 임산부 확대 적용 등이 꼽힙니다.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어린이집과 24시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 도입, 1호 남성 육아휴직자 배출기업 지원에 찾아가는 육아 자문 등도 포함됐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는 난임치료 지원을 전체 가구로 넓히고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도 추진합니다. 미혼 여성분들이 좀 가입력이 좀 젊은 상황에서 있지만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여성들한테 전국 최초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인구 유입 정책도 파격적입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원인 조사를 벌여 특히 수도권으로 간 젊은 여성 대상 대면 설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제곱미터당 900원 수준의 귀농인 농지 임대 확대와 출향 민 귀향 장려는 기본. 외국인 유치로 인구와 출생을 동시에 늘리기 위해 당장 올해부터 거주 중인 외국인 대상 실태 조사도 실시합니다. 관리를 위해 도내 3개뿐인 외국인 지원센터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각종 비자 제도라든지 그래도 종합적으로 좀 안전한 체제에서 외국인 등록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이나 또 관리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만들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년간 1조 3,700억 원. 주요 사업 상당수가 정부 도움을 받거나 관련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작은 사업도 많아 도민 체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충청북도는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전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 요절의 원본이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7월 16일까지 열리는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 직지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수장고에서 보관하는 직지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직지의 정확한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로 고려 우왕 시절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직지 간행 도시인 청주시의 대표로 이 전시회 공식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제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던 30대 운전자를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50대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3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대형 교량 건설용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제품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납품 단가 조정 무산으로 차질을 빚었던 레미콘 공급이 14일 만에 정상화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오늘 청주 레미콘 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레미콘 납품 단가를 일루배당 78,700원에서 95,500원으로 14.9%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